페이지 63페이지. 귀인과 소인 찾는 법.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떤 특정한 띠의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어려움을 해결할 때도 어떤 특정한 띠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사람, 즉 여기서 소인이라는 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귀인은 나한테 복을 주는 사람, 그죠? 복을 주는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 자미두수 명반상, 이런 귀인과 소인을 찾는 방법을 안다면 임상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대만학자 천을상인의 이론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와 임상 신뢰를 곁들이기도 한다. 1. 귀인 찾는 법. 자, 천을상인 방법이에요. 귀인 찾는 법. 일반적으로 귀인을 찾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몇 가지 성들이 있다. 자, 뭐를 보라고요? 화과, 그 다음에 괴월, 그 다음에 이제 화기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화기성. 그래서 유년과 그 효력 방면에서는 유년화가 화기, 괴월이 가장 쓸만한데 저희들은 이제 유년화를 안 쓰긴 하죠. 단 그 기간이 가장 짧아서 주로 작년에 유효할 뿐이다. 대한의 효력은 그 다음으로 10년간의 유효하며 본명의 효력은 제일 오래 가겠죠. 최소지만 기한이 가장 길다. 본명의 괴월은, 자, 괴월은 우리가 40세까지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넘어야 되겠지만, 괴월은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40세까지는 귀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40세 이후에는 내가 그동안 귀인한테 받은 그 좋은 보상을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걸로 가죠. 그래서 괴월이 이제 40세나 50세 넘어가면 뭘로 가요? 고질병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자, 본명의 괴월은 40세 전의 운에서 귀인을 만남을 주하지만 40세 이후의 본명의 괴월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귀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유년괴월을 찾는 것이 비교적 유리하다. 이하는 유년귀인 찾는 방법으로 대한도 역시 이에 준한다. 태세 혹은 소한의 화과가 자리한 곳의 띠. 그러니까 대한이나 이제 소한에서 화과가 있는, 만약 뭐 묘궁에 대한이나 유년에 화과가 있다 그러면 묘생이 그 해에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띠가 되는 거죠. 반드시 묘왕하고 깨지지 않아야 하면 살기에 충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태세 개월, 그러니까 유년 개월이죠. 아니면 대한 개월이 떨어진 궁의 띠, 또 삼합이 묘왕하고 살기 대충이 없어야 한다. 태세나 소환이 화기 자리의 띠, 화기는 간섭이 많은 별이기 때문에 해당 띠의 사람이 그 해에 자기에 대해 필히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화기가 있는 궁선에 있는 띠가, 그러니까 만약 해궁에 화기가 있다 그러면 해생들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쏟는다는 얘기죠. 단 이러한 유의 기인은 그리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가 먼저 문을 열고 맞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착오로 잃기 쉽다. 만약 이상의 귀인이 모두 이상적이지 못해 합력하고 깨졌다든지 공망을 만나 무력하다면 대한의 귀인을 찾을 수 없으며 명반의 성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궁이나 그 대궁에 영원히 화기를 보지 않는 궁이가 소속된 띠를 찾는다. 그러니까 선천명궁에, 그죠? 뭐 좌우궁에 록이나 록전이 있거나 화건이 있거나 거기에 뭐 괴월이 있거나 퇴주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생이나 오생이 좋은데 혹시 자궁에 더 길성이 많다 그러면 자생이 더 좋은 거죠. 자, 65페이지 소인 찾는 법. 화기성은 소인성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지금 귀인은 과와 괴월과
화기도 들어갔어요. 왜냐면 화기에 있는 띠가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또 소인도 역시 귀가 있는 궁이 소인인 거예요. 귀. 효력과 기한도 전술한 바와 같다. 단 우리는 해마다 모두 소인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매년 전전긍긍해서 대피할 필요는 없다. 단지 유년의 형로선에 있으면 형로선이 좋지 않거나 또는 음살이 있는 궁을 지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음살이 있는 궁도 조심해서, 음적으로 보이지 않게 나한테 살을 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찾는 방법은 먼저 유년 화기궁을 찾고 나서 화기가 충하는 대충이 소속된 띠가 소인이 된다. 예를 들어 당년 화기성이 술궁에 들어간다면 진궁 중 용띠를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죠. 만약 이게 술궁에 화기가 있다면 이건 귀인성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술생이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만 대궁에 있는 진생은 나한테 화기의 흉의를 주는 사람으로 소인으로 본다는 얘기죠. 약간의 반대의 의미죠. 이렇게. 기타도 이와 같이 유추한다. 사람과 사람의 자장은 수시로 운세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어떤 띠가 당사자한테는 귀인이었는데 금년에는 소인자리로 변하기도 하죠. 그거는 귀인이든 소인이든 간에 매 개인마다 만나지만 귀인의 실이나 헛 또는 소인의 살상력의 경중은 모두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행위에 달려있다. 자, 필자의 견해요. 페이지 66 이두의 견해. 천을상인이 예시한 여러가지 경우의 귀인 찾는 법을 가지고 대입해보면 호응 맞기도 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주파를 제외하고 다는 아니겠지만 대만이나 홍콩의 학자들이 대중적인 책을 쓰는 방법이 이런 식이다. 색깔이 선명하지 않고 적용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론이 깔끔하지 않고 장황하다. 단지 그냥 이런 이론이 있구나 하고 참고 정도로만 하면 될 것이다. 혹은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더 진일보한 이론을 구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 중 단 우리는 해마다 소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년 전전긍긍하면서 대피할 필요는 없다. 단지 유년이 형로선에 있으면서 형로선이 좋지 않거나 또는 음살이 있는 궁을 지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라는 부분은 새겨들어야 할 구절이다. 이런 이론을 확장해서 부질선이 좋지 않다면 그 해에는 윗사람 만나는 일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부관선을 만난다면 이성을 만나는 부분에 특히 주의해야 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유년이 특별히 길한 형로선에 좌하하고 있다면 그 해에는 길한 귀인을 만날 확률이 높다. 또 유년이 특별히 길한 부질선에 좌해 있다면 그 해에는 유력한 상사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부관선이라면 특별히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다. 또 음살이 있는 궁을 지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구절도 일정한 징험이 있다. 필자는 귀인, 소인 찾는 무슨 비법을 갖고 있기는 않지만 록기법을 응용하면 귀인과 소인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명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